정규분포 보자. 정규분포는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그 개념만 쫙 정리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 알았지? 정규분포 여기다 보면 정규분포는 뭐라고? 시행 횟수나 아니면은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꽤나 크면, 충분히 크면 언제나 그 분포는 어떤 특정한 곡선의 모양을 따르게 되는데 그 곡선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분포가 보통 어떤 식의 모양이냐면 이런 식의 좌우 대칭인 어떤 모양을 하게 되더라. 이거는 그냥 인정하는 사실이야.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랬을 때 이 정규 분포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줄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냐면 가장 높은 이 부분이 평균 m이 될 테고, 성질을 잠깐 짐작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x는 m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모양이 나와야 하더라. 그런데 이 정규분포 곡선 fx는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므로 이게 x는 m 대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점수가 m보다 클 확률은 또는 점수가 m보다 작을 확률은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게 대칭이니까 각각 0.5가 될 수밖에 없구나. 요 말이나 다시는 같은 말이야. 그치? 자, 이런 거 있었고, 그 외에 또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이라고 하면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그럼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넓이하고 똑같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이 얘를 접근해서 확률을 구해야 될 일은 없어. 그냥 넓이하고 똑같다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인테그랄을 적은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아주 또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지. 자, 평균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였냐면 0.6826이었어. 기억나? 이 숫자? 웬만하면 이거 암기하고 있는 게 좋다고 했어. 근데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 m으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좌우 대칭의 절반이니까 0.3413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건 문제 풀 때 주어지는데 그래도 대충 알고 있는 게 좋아.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균으로부터 2시그마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였냐면 0.944였어. 그 얘기는 절반 m부터 m 플러스 2시그마 사이는 요거의 절반 0.477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n-3시그마 n 플러스 3시그마 이거는 0.9984였나? 헷갈린다. 뭐였더라? 그 표 보고 찾아봐. 9984 맞냐? 9974인가? 9984인가? 맞아? 작업할때는 그냥 네가 소개하면 되지? 빨리 74구나? 974. 실사 맞다.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두는 게 편하고요. 자, 이거 이용해서 잠깐 예제 간단한 거 풀어보면, 자,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예를 들어 20만 명이 문제했어.
인원수가 꽤나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한다? n이라고 표시한다. n이라고 표시하면 이와 같은 진행을 따른다. 근데 정규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가 봤더니 전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있지.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정규분포를 따르는 시행이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이 얼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평균이 40이고 15라고 해보자. 이었다. 자, 요거 이용해서 생각해볼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1번 15점 빼면 25점이지. 그러니까 25점보다 크거나 같고 55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냐 하고 물어봤다 쳐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야 0.6까지. 평균으로부터 얘가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더한 만큼이잖아. 얘가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뺀 만큼이고 0.68 이렇게야. 자, 그러면 전체 인원수를 알면 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 점수를 받은 인원수도 알 수 있겠지? 여기서 인원수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요 사이에 점수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20만 명 곱하기 0.6816 해버리면 되는 거야. 13만 6천 얼마 나오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자, 확률인데 70점 이상 이 확률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 나왔다 쳐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지금 40이었다고 70은 여기쯤 있겠지? 70은 70이 뭔가 생각해보면 평균으로부터 이 시그마만큼 진행된 거야. 요 2라고 하는 게 몇 배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상수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 Z를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가만 보니까 뿔마 이 시그마에 해당되는 게 0.9544거든. 그러니까 여기 70, 이쪽까지 하면 요게 0.9544인데 요거는 절반이니까 0.477이겠지? 요거 넓이가 얼마야? 0.477이라고. 이해가지? 그런데 우리는 뭘 물어봤어? 얘만 물어봤어, 얘만. 이상일 확률이니까. 자, 이거는 기호를 쓰면 뭐가 되냐면 P, X가 70점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주면 된다? 0.5에서 요거 빼면 되지? 40에서 70 사이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주면 된다? 얘는 0.5 빼기 0.4772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나와? 0.028 퍼센트를 나타내면 2.28% 정도 되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자, 이와 같이 자,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 시그마에 해당되는 것들은 생각할 수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 3번 이렇게 나왔다 쳐봐. 3번 이렇게 예를 들어 60점 이상 인원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 치면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 60점 이상일 확률이야. 자,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40이거든. 60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여기쯤. 자, 그런데 60은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인가가 중요하잖아. 그치? 전체 뜻값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단수와 x가 있을 때 이 x가 60이야. 그때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z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면 되니? x에서 m 넘기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표준화 함수 값을 구하는 일종의 공식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은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인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얼마냐면, 자, 여기가 60이었고, 여기가 40, 여기가 15였잖아. 그러니까 얼마 나오니? 15분의 20 나오지? 그러면 5, 3, 15, 5, 4, 20이니까 1.33 이렇게 막 할 거야. 1.33 할 거야. 약 1.33이라고 치자. 그러면 1.33에 대한 건 여기 없잖아. 그치? 여기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문제에 주어지거나 아니면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면 됐었어.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았어? 이렇게 뒤에 보면 표에 여기 1.3이라고 적힌 것과 여기 3이라고 적힌 게 이렇게 만나는 이 값을 보면 되는 거였어. 찾아봐. 얼마 나오니? 0.408. 4. 082. 408이 여기 408이 나왔다. 408이. 자, 요게 의미하는 건 근데 어떤 확률이야? 항상 가운데 평균으로부터 요 넓이, 넓은 쪽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0.408이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60점 이상인 거니까 요 확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했어? 자, x가 60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0.408을 빼주면 되지? 그렇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약 0.40이라고 하자. 귀찮다, 그냥. 인수분해, 소인, 반올림해서 0.41이라고 칠게. 요거 약 0.41이라고 칠게. 0.09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9%야, 9%. 그런데 인원수를 물어봤으니까 20만 명 곱하기 9% 해주면 되겠다. 얼마야? 약 18,00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그마의 정수배인 것은 뭐 요거 대충 이용하면 되지만 정수배가 아닌 거는 확률분포표를 이용해서 혹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이거 전에 한 번 더 한 거니까 지금 간략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관계만 잘 알면 돼. 자, 처음에 x가 주어져 있어. 그럼 x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돼? z값을 구해야 돼. z값. 자, z값은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했지. x-m을 시그마로 나누는 거로 z값을 구했지. z값을 알면 뭘 알 수 있어? 확률 p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표에서 나와 있는 요 값들을 이렇게 해서 표를 구할 수 있었잖아. 확률을. 그럼 p를 알면 뭘 알 수 있어? 인원수 k라고 하자. 인원수 k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인원수 k는 구할 수 있어? 이거지 뭐. 전체 확률의 특정 확률. 큰 라지, 스몰 아니야, 이게 아니지. 참 뭐냐. 확률을 알면 전체 인원수에서 확률 곱하면 되잖아. 이게 전체 인원수. 그치? 그렇게 해서 k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원하는 조금 전 문제가 바로 x60에서 z값 알고 p9에서 인원수 구할 수 있었지. 거꾸로 가는 것도 연습해보자. 자, 인원수의 확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인원수에서 특정 인원수 k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확률에서 z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엔 거꾸로지? 여기 있는 값을 아니까 얘로 이렇게 해서 z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z로 만약에 점수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좀 된다? 자, x라는 게 뭐였어?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인가? 이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표가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저기 적어놓은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자. 자, 확인만 해볼게. 자, 여기는 정규분포를 따는데 근데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야. 그랬을 때 12에서 28점 사이의 확률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면 되니? 그리고 12라고 하는 거 12 마이너스 20을 뭘로 나눠야지? 4로 나눠야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28인 건 28에서 20 빼서 또 4로 나누면 2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자면 마이너스 2에서 z가 2 사이를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저 대칭이니까 얘는 0에서 2일 확률을 2배 주면 되겠다. 근데 0에서 2, 이게 평균 플러스 시그마의 2배라는 얘기인데, 이게 구해놨지? 이거. 0.477의 2배야. 2배한 게 결국 이거지? 0.954.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500번 보자. 500번 보면. 자, x라고 하는 변수는 평균과 편차가 8과 3이고요. y는 9와 4야. 그랬을 때 x가 k보다 클 확률과 y가 k보다 클 확률이 서로 같대. 이때 k 값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진행이 40에 15의 제곱이야. 이것처럼. 이거는 수학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근데 예를 들어 언어가 좀 쉽게 나왔어. 60에 5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55점. 민거는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더한 거 아니야. 여기서 60점인 거. 점수는 이게 높지만 얘는 표에서 1시그마, 요거 이상의 확률이고 얘는 그냥 평균의 확률이잖아. 그런 거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점수가 더 높다고 생각해도 돼. 그치? 근데 어느 게 더 높은가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 Z값이 얘는 1이고 얘는 0이거든. 확률이 같다는 건 Z값이 같다는 얘기야. 확률이, 자, 이게 Z값이 더 커. 그럼 이게 더 점수는 낮을지 몰라도 더 맞기 힘든, 확률이 더 적은 점수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저기서 뭐라고 나왔어? 저는, 자, x하고 y는 이와 같이 변수가 다른데 k 이상일 확률이 x와 y가 서로 같대.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이 k 값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의 z값과 여기서 z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이해갔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x에서 k라고 하는 건 어떻게 z값 어떻게 따지면 돼? k에서 8 뺀 거를 얼마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눈 거 하고, y에서는 k에서 9 뺀 거를 4로 나눈 게 서로 같다라고 식을 내면 될 거야. 그럼 식 내보자. 4k 하면 마이너스 8432 하고 3k 마이너스 24를 갖다 해서 k 값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503번도 보자. 503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평균과 25, 표준 편차가 8이야. 근데 이 확률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왔어. 근데 요거 문제 풀어보자고. 요거 절대값 풀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럼 x로 따지면 33, 여기는 1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13을 z값 구하려면 13 빼기 25를 8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 나오겠네. 그렇죠? 아니야? 왜냐면 마이너스 12,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잖아. 그 다음에 33을 25 빼서 8로 나누면 얼마가 돼? 얘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뭘 구하는 문제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이보다 작은 확률 구하세요 하는 문제하고 똑같아. 마이너스인 건 표에 없잖아요. 저 대칭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0에서 1.5인 거 확률에서 0에서 2등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조금씩 기억나지? 자, 그렇게 하면 됐고요. 507번 보자. 507번은 50에 5의 평균이 쓰자.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5야. 그런데 40에서 A 확률이 8일 8을 자,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40에서 A 확률, 그러니까 40이 당연히 여기가 50이겠고 40은 여기 있잖아. 그럼 어디까지인가 0.818로 나오려면 일단 요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거 먼저 구하자고. 그럼 40을 50 빼서 5로 나눠주면 얘는 마이너스 2 나온다고.
마이너스 2인 거는 2인 거 확률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0.177에 요거 넓이는 0.477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 A가 있을 텐데 요거 넓이가 그럼 얼마 나와야 돼? 전체가 0.818호인데 전체가 요 전체가 0.818호인데 0.818호에서 0.477이 빼주면 되겠다. 빼보자. 얼마나? 3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아니구나. 1 나오고 4 나오고 3 0.3413 나오네. 요거 넓이가 결국 얼마가 돼야 돼? 0.3413이 돼야 돼. 자, 0.3413은 이렇게 익숙한 거잖아. 여기 있지? 1시그 말하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야 돼? A는 평균으로부터 한 배의 시그마만큼 더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얼마야? 50 더하기 5해서 55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되고 500 비슷한 문제 계속 쭉 적어놨네. 생략하자. 괜찮다. 자, 그냥 요거 521번 하나만 풀자. 521번 보면 자, 360명 정원이래. 어떤 회사에. 근데 4,500명이 응시를 했네. 많이도 응시했다.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의 평균과 평균차가 58에 10의 제곱이래. 자, 이제 커트라인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얘는 이거지? 인원수를 가지고 확률 구해야 되는 거야. 360명, 4,500명이면 360명이야. 그러면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약분하고 9, 4, 36, 9, 40, 50분의 4, 50분의 100분의 8, 8%구나. 그러니까 여기 합격할 확률이 8%, 0.08이라고. 근데 확률을 알았는데 이 표를 이용하려면 이 표는 항상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0.08이라는 얘기는 이게 0.42라는 얘기지. 그럼 표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돼? 0.42가 되는 0.42에 가장 가까운 질투값 찾아봐. 얼마 나오니? 가장 근접한 거. 1.41 1.31? 41 4일? 그래, Z가 1.41 나왔어. 그럼 점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곱하기 1.41 곱하기 10. 14.1이니까 얼마 나오니? 14.1 더하면 72.1점 정도가 커트라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짐작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된 거고, 여기 이제 이항분포하고 연결된 수업이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일단 실감도 다 찾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그까지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지?